자, 이번 강의는요, 심정의 문제에서 극한의 고통과 역경이라는 제목입니다. 고통 다스리. 나는 이제 매매 심리학의 세계에서 나만의 공헌을 추구하고자 한다. 심적인 문제가 성공적인 매매의 가장 걸림돌이라는 것에 대한 수많은 강경한 옹호자들에도 불구하고 희망, 그 다음에 두려움, 그리고 탐욕과 같은 단어를 자주 언급하는 반면에 고통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나를 대단히 놀라게 한다. 내가 그것을 수정하겠다. 지금 지극히 중요한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로 실제 매매에서의 세계의 기둥을 끝마칠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나는 당신이 마음의 고통을 다루지 못한다면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의 고통이라는 거죠. 자, 성공적인 매매를 위한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에 대해 내가 쓴 모든 글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믿는다. 매매라는 것은 실제로 수행하기에 상대적으로 단순한 일이지만 그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정말 어렵다. 성공적으로 매매를 수행하기는 정말로 어렵다. 이 어려움을 강조를 했죠. 근데 이게 보면 단순하기도 해요. 근데 이 단순한데 복잡함을 내포하는 단순함이라는 거죠. 이진법인 지지와 저항으로 보면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함이 수없이 존재를 하죠. 당신이 실제로 매매를 시작했을 때 그토록 많은 투자 관련 책들, 그 다음에 동영상 강좌, 그 다음에 투자 설명회나 강의내에서 매매와 관련되어 있는 고통을 언급한 것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이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데 보통 보면 고통이라는 이야기를 잘 안 쓰죠. 그냥 심적인 문제, 얘기 말하면은 희망, 두려움, 탐욕 이런 거, 망설임, 성급함 이런 심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더 한 발 앞서 나가면은 트레이더의 어떤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제가 고통에 대한 이 문제에서 제가 사실은 저도 많은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자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미안하지만 고통으로 가득한 나의 실제 매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 나는 이미 추세 추정 투자자로서의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동의를 하냐면 저도 그런 수많은 고통을 당했거든요. 마지막에는 그 고통이 어떻게 오는지 고통의 사례들을 제가 정리했거든요. 자, 시장이 추세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추세 추정 투자자는 자신의 매매적 대개양 67% 이상의 매매에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 추세를 이용하는 매매는 비참하다. 그리고 그것이 추세 추정 투자자의 인생이다. 하지만 그런 비참한 인생이 추세 추정 투자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트레이딩. 이라는 매매라는 세상은 고통의 바다이고 그것을 초래한 시장의 극한의 역경에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역설적인 이야기죠. 극한의 역경이 투자자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 때문에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매매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죠. 자, 만약 내가 지금까지 말해온 내용들을 전부가 아니라도 대부분 받아들이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투자로서 성공하는데 아주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지금 말하면 트레이더로서 트레이딩의 어떤 스트레스, 나아가 심적 고통, 총괄된 어떤 통합된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과 느끼고 없는 사람의 어떤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틀리겠죠. 하지만 당신이 극복해야 할 최후의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로 이거라고. 끊임없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자, 당신은 매매가 당신을 빠뜨릴 끊임없는 고통의 바다에서 견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고통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알다시피 매매를 잘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언급해
돈, 거의 모든 것을 의미하지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매매를 잘 하려면 성공적인 매매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고통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나를 믿으라. 성공은 상처를 주는 것이다.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성공은 상처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성공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이 고통을 다스리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에서 희망, 두려움, 그리고 탐욕은 한쪽으로 좀 치워놓고 거기에 고통의 공간을 만들어라. 희망, 그 다음에 탐욕, 두려움, 이런 것은 한쪽으로 좀 치워놓고 트리더 마음 어떤 한 공간에 고통의 공간을 만들어라. 난 사람들이 매매의 심정 문제를 논의할 때 희망, 탐욕,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중요한 세 가지 감정을 다스리는 데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떠한 심정의 고통을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그 고통을 많이 좀 당했습니다. 그게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웠죠. 여러분과 성공적인 매매를 위한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원칙들을 공유하라는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쓴 글 등 상당 부분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내가 제의한 것을 쉽게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직관에 따라 곧장 매매에 뛰어들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다. 원래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 저자가 하는 말은요, 인간의 본성은요, 옳은 길을 간다는 것을 좀 두려워합니다. 좀 쉬운 길로, 넓은 길로 가려 하죠. 그러나 이 트레이닝 이 자체가 아까 이 심정의 문제도 있지만은 또 마음의 고통도 수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직접 매매에서 실패를 체험해 봐야 진정으로 배울 준비가 되는 것 같다. 이건 정말 사실이죠. 실패를 아니면요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입문하신 분들이 배워서 철저한 준비하고 하라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자, 그들은 실망감을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매매가 쉽다고 말하느니 어떤 시장의 광고 문구를 계속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유혹적인 광고들이 많죠.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제 갈 길을 못 가느니 유능한 사람들도 있지요. 안타깝죠. 자, 처음부터 시스템 트레이딩, 이게 자동 매매입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매매는 분명히 간단한 일이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매매는 어렵고 매우 어렵다. 매매는 100% 해병대 캠프와 같은 것이다. 고된 훈련이죠. 매매는 상처뿐이다. 매매는 온갖 고통뿐이다. 자, 이것에 대한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는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매매라는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당신이 돈을 잃은다면 그것은 상처가 될 것이다. 당신이 돈을 번다 해도 마치 자기가 미리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조금만 더 시장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가를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조기청산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뒤로도 계속 만약에 상승이라면 조기청산 덕분에 조그만 수익에 만족했는데 내가 시장에 조금 더 버텼더라면 하고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시장에 남겨온 상상의 돈을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또 마음의 상처가 돼. 당신이 투자와 관련된 그럴듯한 이론을 공부하느라 쏟아부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이 돈을 벌어주지 못했을 때 그것이 또 상처가 되죠. 저도 이런 것도 경험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그걸 테스트하느라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기대치라는 결과를 낳았을 때 그것 또한 상처가 된다. 여러 상처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면 이런 상처들은 곧 뭐로 온다? 고통으로 다가온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경험을 통해 이를 알고 있고 고통을 다스리는 방법도 알고 있다. 그들은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경험을 통해 고통을 즐기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역으로 즐기는 방법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당신은 끝까지 버티기 위해 스스로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끊임없는 고통은 매매 계획과 매매 전략에 대한 당신의 약속에 도전할 것이다. 당신은 1년의 연속적인 손실, 그 다음에 단 한 번의 큰 손실을 경험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특별한 고통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실패해서 배우는 것이 트레이딩 기술뿐만이 아니고 심리까지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매우 특별하고 불로 지지는 듯한 고통을 다루는 법을 경험을 통해서 배울 것이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정면으로 맞짱을 떠서 그것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지만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은 이 고통에 대비되어 있지 않고 매매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이 쉬워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방법을 찾아 이리저리 옮기지만 이게 전문가 따라 산말리죠.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엄청난 결과, 비참한 결과에 대한 고통이 더 크게 따르죠. 이게 더 크게 따르는 거예요. 이게 뭐 자살 충동까지 하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자살까지 하신 분도 있죠. 그러기 전에 고통을 이겨내야 되겠죠. 나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고통을 이겨내는데 적은 금액으로 트레이딩 하죠. 절대 어떤 매매에서도 내 계좌 자산에 비해 높은 비율의 금액을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경우가 없다. 나는 합리적인 자금 관리를 사용한다. 나는 보수적인 자금 관리 전략과 긍정적 기대치를 가는 매매 전략을 결합으로써 요거 0%의 파산 위험으로 매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난 설사 고통으로 값할지라도 내가 매매해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면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매매가 가져다 주는 이 고통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자, 나는 내 모니터에 차트가 떠 있는 상태로 있게 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뚫어져라 쳐다보지도 않는다. 주의를 시장에서 딴 데로 돌림으로써 매매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움직임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쓰는 것도 정말 멋집니다. 자, 이분은요 매매를 포지션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포지션 매매하기 때문에 자기가 손절 제한 걸어놓고 딱 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그러면 어떠한 이제 그 평가상 담보금의 변화를 하기 때문에 저거야 물론 우리는 데이 트레이더 특히 해선에서는 차트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더 민감한 부분이 해선 트레이더예요. 이번에 포지션으로 가면은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지쳐. 그러니까 손절 걸어놓고 예를 들어서 몇 계약 쳐서 손절까지 딱 자 여기 오면 내가 이 게임을 포기하는 거 그러면서 그 부분을 안 봐버립니다. 뭐 가끔 보겠죠. 그러면은 도리어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이제 자동 트레이딩 시스템인데 매매에서 나의 감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에서 우리의 어떤 감정이 개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매매를 사업처럼 대할 수 있게 해준다. 내가 돈을 잃었을 때의 고통에서 무감각해지게 해준다. 내가 벌 수 있었을지도 모를 상상의 이익을 쳐다볼 때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게 된다. 나는 나의 엄청난 연구,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테스트를 위해 쏟아붓은 노력의 결과가 또 하나의 막다른 골목으로 끝났을 때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것을 도와준다. 저도 사업을 예전에 했던 사람으로 데이 트레이딩은 이게 시시각각 변하는 것에 어떤 차익을 노리기 때문에 포지션 매매를 한다는 것이 어떤 자금상에도 문제 있고 그 환경에 따라 틀려요. 근데 가끔 저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이제 스윙을 주로 많이 하죠. 하다 보면 예상치 않느니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치고받고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수익이 더 적을 때가 많아요. 그걸 많이 느꼈죠. 근데 그 원인이 어디서 오냐면은 어떠하니 그 청사는 심리라고 그랬죠. 청사는 종합 예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 부분이 작용하고 수익 보전 심리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조기 청산의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데 그래서 후회한 적도 많이 있었죠. 승리감보다는 실망감을 느낀 일이 더 많은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최소한의 이익을 낼 수가 있고 매매하는 사업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투자자에게 보상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매일매일 단순하게 매일매일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필요한 진짜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으로 봐버리면 이게 사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데이 트레이더는 그날에 끝나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죠. 도리어 데이 트레이딩이요, 정확한 매매 타임만 잡아버리면은 수익이 포지션보다 또 스윙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레버리지 사용 이런 거요.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 당신이 곧바로 시장에 뛰어들 생각이라면 즉각적인 고통에 스스로 대처를 하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다. 고통을 다스린 나의 생각들은 원래의 나의 성공적인 매매를 위한 보편적인 원칙들을 수용하고, 이게 다음 강의에 나오는데 보편적인 원칙들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0%의 파산 위험으로 매매를 시작하려는 투자자를 위해 고안되었지만 여러분 중 대부분이 곧장 뛰어들어 발부터 먼저 담그려 한다는 것을 나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원칙들을 알고 트레이딩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러지 않고 그냥 발부터 담그는 거야. 이 보편적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죠. 여기에는 자금 관리, 보편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금 관리 전략과 그 다음에 매매 기법, 그 다음에 심리적인 문제. 특히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자금 관리와 매매 거래 기법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성공적인 매매를 위한 보편적인 원칙을 무시했을 때 시간 끌지 말고 즉시 고통에 대한 방어 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당신은 곧바로 수비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시장의 극한의 역경이 이 모든 5만 가지 것들을 당신에게 던지는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맹공격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가 예를 들어서 훈련소에서 나와서 우리가 전투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당황하죠. 근데 경험을 통해서 우선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우선 내가 생존해야 되잖아요. 수비가 첫째다 이 말이에요. 수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해줘야 돼. 자, 턱끈을 바짝 조이고 바짝 엎드려라. 그리고 고통의 포격 속에서 참호 안에 숨어있는 참을성이 필요하다. 누구나 하는 행동이며 경험했던 사실이다. 철저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 바로 다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잠에서 고개를 내미는 순간에 총알이 날아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하지 않고 했을 어떤 고통의 포격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통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일반적으로 오직 경험과 고통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 저도 트레이더로서 어떤 경험도 많이 했지만 고통도 많이 있었죠. 거기에서 배운 것이 많아요, 사실은. 투자자들이 단순함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해하는 것은 오직 경험과 고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초보들은 무지로 인해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트레이딩에 보면 사실 트레이딩 자체가 보면 단순하더라고. 근데 이것은 뭐냐면 단순함의 가치라고 했는데 이 단순함은요, 어떠한 복잡함을 넘어선 단순함이 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초보들은 성공적인 매매와 수익을 내는 매매 해법이 오직 복잡함 속에 있다고 해야 한다. 뭔가 복잡하면 난이도가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복잡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뭔가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오직 복잡함 속에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그들은 선천적으로 지적인 도전과 지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매매 아이디어에 마음이 끌린다. 자, 불행한 사실이지만 당신이 성공을 거두기 전에 직접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 실패는 고통을 초반한다. 시장에서 무엇이 통하지 않는지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시장의 주변에 맴도는 공허한 약속의 면이 될 수 없다. 매매에 관한 글로 쓰인 것들의 대부분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오직 경험에서만 통해서만 가능하다. 요즘 유튜브 보면요, 조회수는 많은 것 같은데 요즘에 너무 가짜가 성행이 나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단도 못해요. 따라서 당신은 매매를 통해 충분히 경험을 쌓기 전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한
잘못된 이론들의 민감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매매의 풍경을 어지럽게 하는 수많은 말뿐인 약속들로부터 면역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실제로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알아. 전 유튜브에 제 강의를 시청률 이런 거 우리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가끔이 참 진실된 것 같다 하면서 연락이 오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도 좀 대답하기가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진실을 말해도 자꾸 의문을 품고 하니까 그냥 대답하기가 귀찮아지는 거죠. 자,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고 나면 아마도 당신은 성공적 매매를 위한 보편적인 원칙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한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매매가 아주 어려운 일이고 끊임없는 고통과 함께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보상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당신의 고통스러운 노력에 비해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고통에 비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는 보상이다. 차고 넘치는 보상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을 이해하는 것. 제가 이걸 좀 추가를 했는데, 자,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손실을 보는 고통. 그 다음에 이익을 보는 매매를 하는데 수익 보전 심리에서 잘라먹고 싶으니 충동에 저항하는 고통. 상상 속의 이익. 희망이죠. 손에 넣지 못하는 고통.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 다음번에 큰 추세를 놓치는 고통. 그 다음에 누적 손실을 겪는 고통. 언제 이익을 보게 될지 알지 못하는 고통.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고통.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편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고통. 조급함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 또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원하는 고통.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 고통. 지겨움에서 오는 고통. 저도 이런 것 상당히 많았죠.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고통.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전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통. 자신의 매매 전략에 만족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고통. 자신의 장점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는 고통. 이런 것들이 이 외에도 많이 있겠죠. 자, 그러나 고통을 다스릴 수 있다면 당신은 장기간에 걸쳐 매매 경력에서 성공을 누릴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운명은 성공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극한의 역경입니다. 이거예요. 극한의 역경. 극한의 역경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 시장은 대부분 투자들을 실망시키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극한의 역경은 고통을 줄 것이다. 극한의 역경이 존재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만약 당신이 겸손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극한의 역경을 인식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고통을 참아내며 매매를 계속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서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에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주 짧은 매매 인생의 종집을 찍게 될 것이다. 커티스 페이스 이분이 터틀의 방식을 썼던 저자인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아마 이걸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요, 제가 터틀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의한 적이 있죠. 거의 한 10강이 넘게 했을 겁니다. 만약 위대한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은 자신의 자존심을 극복하고 겸손함을 개발해야 된다. 겸손함은 당신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떤 것이라도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겸손함은 당신이 예측이라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겸손함은 매매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손실을 보고 빠져나왔을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겸손함은 당신이 비밀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껴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단순한 개념에 기초한 매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보세요. 단순한 개념이라고 했죠. 단순한 개념. 그리고 겸손함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 당신이 선택한 길에서 당신을 탈선시킬 목적으로 극한의 역경이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돼.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노력하고 집념, 열정, 노력을 한다면 그 고통의 몇 배 더한 경제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요약 부분인데요. 심적인 문제는 실제 매매에서의 세 개의 기둥 중에 마지막 구성 요소이고요. 다섯 번째의 성공적 매매를 위한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원칙들을 설명했다. 심적인 문제는요, 매매에서 생존, 성공하는 데 핵심이 되는 구성 요소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자금 관리와 매매 전략을 심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자금 관리와 매매 전략을 함께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심적인 문제가 제공하기 때문에 심적인 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역시 알고 있다. 심적인 문제는 단지 자금 관리나 매매 전략에 비해 덜 중요할 뿐이다. 나는 내가 매매의 심적인 문제라는 것은 단지 투자자의 희망, 탐욕, 두려움, 그리고 고통을 다루는 문제일 뿐이라고 믿는다. 자금 관리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은 당신의 매매 전략이 정확히 설계되고 개발하고 그리고 검증하는 것은 심적인 장애물을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금 관리를 정확히 적용, 그 다음에 매매 전략이 정확히 설계, 개발, 검증. 그러면 이것은 심적인 장애물을 뛰어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거죠.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대치를 개발하는 거, 이게 매매 전략이죠. 당신의 탐욕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만약 시장이 열리기 전에 손익계산 스프레드 시트를 열어둔 방법으로 당신의 손실에 정면으로 맞선다면, 이게 매매하기 전에 손실 예상 규모를 정해서 그 다음에 손절 제한 주문을 한다면 이게 손실에 대한 정면으로 맞서는 거죠. 그러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은 매매라는 세상이 설령 승리하는 엘리트 투자의 경우라 해도 고통으로 가득한 바다라는 사실을 배웠다. 고통에는 탈출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매매의 고통을 둔화시키는지 설명했다. 여러분은 만약 극한의 역경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고통을 잘 다스리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즐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자, 고통에는 탈출구가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매매에 고통을 둔화시키는지 설명했다. 여러분 만약 극한의 역경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고통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배웠다. 이러한 심리적 장애물을 다스리는 데 도움 주기 위해 나는 자신과의 약속을 내 컴퓨터 모니터 앞에 붙여놓았다. 나는 지금 자금 관리와 매매 전략 그리고 심리적 문제가 이것이야. 간단한 이게 이거예요. 딴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 너절하게 했지만은 결론은 이거야. 자신과의 약속, 간단하죠. 탐욕. 매매에서 나의 목표가 맞거나 틀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투자 자산을 적절히 한 기대치로 관리하는 것이다. 두려움 다스리기. 오늘 내가 매매한다면 나는 손실 볼 것을 예상하고 손실 제한 주문 걸어놓으면은 손실 두려움에 대한 어떤 방어치 생기겠죠. 그리고 나는 가장 연속적인 손실과 가장 최악의 누적 손실을 경험할 것을 예상하면 방어책을 만들겠죠. 그게 바로 손실 제한 주문이에요. 나는 주문을 넣기 전에 손익계산 스프레드 시트를 열어 내가 예상된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 내가 가장 잘 잃은 투자자가 되어 장기적으로 승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의 손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조그만 손실에 벌벌 하면 그것은 이겨내야 됩니다. 두 번째, 희망 다스리기. 오늘 손실을 볼지라도 나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 예상한다. 왜냐하면 나의 매매 계획을 잘 지켜왔고 나의 매매 전략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래 기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공포 다스리기. 나는 투자로서 나의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한 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돈을 잃는다면 상처가 될 것이다. 돈을 번다 해도 내가 놓쳐버린 기회를 생각할 것이고 그것은 곧 상처가 될 것이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다음번에 큰 추세를 놓치는 것이라 믿을 것이고 그것 또한 상처가 된다. 그게 경험상에 그러잖아요. 어쩔 때가 은행에 볼일이 있다거나 외부에. 그래서 그러면 그때가 또 보면 이 추세가 나는 날이에요. 꼭 하필이면 저도 그래요.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나의 매매, 실망감과 고통의 경험을 채우기 위해 극한의 역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의도하는 것은 나의 투자 자산을 바닥나게 해서 내가 더 이상 매매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극한의 역경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의 능력을 알고 있다. 극한의 역경을 주는 시장에 대한 능력을 알고 있다 그 말이죠. 나는 그것이 주는 고통을 참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어떻게 보면 즐겨버려야 돼. 그리고 인내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요, 어떤 성장을 줍니다. 저도 트레이딩 외에도 예전에 사업하면서도 많은 고통을 당해봤지만은 그것이 곧 성장을 주는 거야. 그래서 고통 속에서 성장한다는 거 이 자체를 은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요 강의는 좀 길었네요.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한번 깊이 이해를 하고 고통이 온다면, 심적인 고통이 온다면 그것을 갖다가 피할 것이 아니라 맞서 정면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